여기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불과 50여 년 전 폐허와 다름없던 이 땅이 지금은 세계를 이끄는 역동적인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적의 현장을 눈앞에서 마주하며 숨을 멈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레탄홍. 베트남의 유능한 무역 컨설턴트이자 한국의 성공을 자국의 미래로 삼고 싶어하는 50대 사업가입니다. 홍 씨는 한국의 중소기업과 대형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비즈니스는 그의 인생을 바꿀 중요한 기회이기에 그의 가슴은 기대와 불안으로 교차합니다. 홍 씨의 고향인 베트남에서 한국은 한강의 기적 그 자체로 불립니다. 그러나 서구 선진국의 시선은 여전히 냉담합니다. 그들은 한국을 잠시 반짝인 아시아의 후발주자 혹은 일본을 따라가는 작은 나라로 폄하하기 일쑤였습니다. 한국의 폭발적 성장은 언젠가 한계에 부딪혀 30년간 정체된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한국을 평가하는 낡은 프레임이었습니다. 홍 씨 역시 알게 모르게 이 편견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웅장하고 숨막히게 발전한 서울의 빌딩 숲을 마주한 순간 홍 씨는 직감합니다. 그들의 판단은 틀렸다고. 한국은 이미 그 낡은 틀을 깨부수고 세계사에 유례없는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무역 컨설턴트 레탄홍입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을 위해 서울에 와 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며칠 만에 저는 제가 가졌던 모든 선입견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뜨겁고 그리고 위대했습니다. 파트 1. 갈등 발생 선입견과 현실의 충돌. 제가 한국 파트너인 김 대표님을 처음 만났을 때 김 대표님은 제게 아주 강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계약 전날 식사 자리에서 김 대표님은 와인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홍 씨, 한국이 일본의 길을 걷게 될 거라는 해외 평가에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처럼 정체되지 않았고 정체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김 대표님은 이미 노년에 가까운 분이셨지만 그분의 눈빛에는 젊은이 이상의 강한 자부심과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한국인의 국뽕인가? 저는 그저 한국인들의 과도한 애국심쯤으로 치부했습니다. 제가 해외 네티즌 반응을 본 것처럼 그들은 한국인은 판단력이 강하고 주변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치에 훨씬 더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김 대표님의 강한 어조가 이런 민족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저는 김 대표님의 말이 단순한 국뽕이 아니라 한국인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정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한국의 성장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닌 수많은 고난을 이겨낸 세대가 일궈낸 기적의 산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파트 2. 문제 발생 일본과의 문화 비교 체험. 사실 한국에 오기 직전에 저는 일본의 한 고객을 만났습니다. 그 경험은 해외 네티즌들의 일본은 수십 년 동안 일종의 정체 상태가 이어졌다는 평가를 제게 그대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일본 기업의 정중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의사 결정 과정은 느렸고 조직 내 위계 질서는 너무나 엄격하여 젊은 직원들은 침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옛날 방식 그대로였죠. 저는 그들에게 혁신이나 폭발적인 성장의 에너지를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친절했지만 일본인은 상대적으로 배타적 그리고 겉과 속이 다름이라는 해외 반응처럼 깊은 벽이 느껴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압도적인 에너지와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 한국의 성장은 단순히 기술력이 앞서서가 아니라 이 멈추지 않는 역동성 그 자체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정중한 정체와 한국의 뜨거운 진격. 저는 이 두 나라의 근본적인 차이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트 3. 사건 전개 1. 한국의 직설과 열정. 본격적인 실무 미팅이 시작되자
한국인들의 특성이 제게 또 한 번의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회의 분위기는 제가 경험한 그 어떤 나라보다 뜨거웠습니다. 한국 파트너들은 돌려 말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비효율적입니다. 이 기획안은 시장성이 부족합니다.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해외 네티즌들이 동아시아에서 한국인이 가장 직설적이라고 평가한 것처럼 한국인들은 매우 직설적이고 때로는 공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불쾌감을 느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이 직설적인 화법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한국인들의 강한 의지이자 최고의 결과를 가장 빠르게 만들어내겠다는 뜨거운 열정의 표현이었다는 것을요. 일본에서 느꼈던 답답함은 한국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논쟁을 회의실에서 끝내고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직설적인 성격이 창의적이고 더 믿을 수 있다는 해외 반응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비판이 곧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알고 있었고, 이 속도와 효율성이 한국을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가진 국가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파트 4 사건 전개. 이 창의성과 세대 격차의 에너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세대 간의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김 대표님과 젊은 직원들 사이에는 수직적인 위계 질서가 존재했지만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주저없이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거침없이 보고했고, 김 대표님은 이를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은 일본보다 최근에 그리고 더 빠르게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세대 간 문화 격차가 더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격차가 한국의 무서운 혁신 동력임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9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글로벌 감각과 창의성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K-팝과 K-드라마를 만들어내며 전 세계를 사로잡았고, 이는 곧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상징합니다. 김 대표님 같은 시니어 세대는 그 젊은 에너지의 근면함이라는 단단한 토대를 제공하고, 젊은 세대는 그 토대 위에서 빠른 변화와 혁신이라는 건물을 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체를 택한 일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협력과 발전의 무한 선순환 구조였습니다. 한국은 세대 간의 충돌을 새로운 에너지의 분출구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파트 5 해결. 한국의 근면, 정신 재발견. 마침내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기쁨을 나누는 자리에서 김 대표님은 제게 한국 성공의 진짜 비결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첨단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바로 이 땅을 일궈낸 근면함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정신입니다. 그분은 196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맨손으로 땀 흘리던 시니어 세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은 드라마, 일본에는 애니가 있다고 단순히 문화적 현상만 비교했지만 저는 그 문화적 성공의 뿌리를 보았습니다. 김 대표님은 K-방산의 기술력, K-테크의 초격차 산업을 이야기하며 이 모든 것이 단지 정부의 정책이나 운이 아니라 시니어 세대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강조하셨습니다. 그들의 근면함은 두 나라 모두 예의 바르고 위계 질서, 근면, 공동체 의식이 강함이라는 공통점 속에 묻혀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이 근면이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투 정신으로 승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신기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시니어 세대의 위대한 유산이자 후세대에 물려준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습니다. 파트 6 깨달음. 한국 모델의 독창성. 베트남으로 돌아갈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결코 일본의 후발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모델을 완성한 아시아의 위대한 선배였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한 나라는 그것 한 자를 완전히 버리고 자신들만의 문자를 만들었고, 다른 한 나라는 그 체계를 유지했다며 한국의 독창성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의 문자인 한글을 창제했듯 경제 발전의 길에서도 한국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일본이 유교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폐쇄적인 섬나라 문화를 유지하며 내부적으로 싸우는 시간 내전을 보냈다면, 한국은 통일된 농업의 나라로서 위기 때마다 단결된 힘으로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직선적이고
개방적인 문화는 바로 대륙적 기질과 수많은 침략을 이겨내며 얻은 자주 독립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를 따라가지 않고 스스로의 정신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능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파트 7 감정적 결말 감사와 국뽕의 승화. 한국을 떠나기 전 저는 김 대표님에게 진심을 담아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 대표님, 대한민국은 제게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위대한 선배였습니다. 당신들이 일궈낸 성장은 베트남을 포함한 모든 후발 국가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단순한 GDP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선 인류의 위대한 기적이며 불가능은 없다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베트남의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한국의 성공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한국의 시니어 여러분, 당신들이 흘린 땀과 눈물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근면함과 정신이 바로 전 세계가 극찬하는 한국의 힘입니다. 힘있는 목소리로 대한민국은 정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만들어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DNA가 한국인의 피 속에 영원히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